제가 지금 듣고 있는 노래 게리 멀리건의 나이트 라이트라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 이거를 뭘로 듣고 있느냐, JBL이라고 보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JBL 투어 프로예요. 투어 프로 플러스인데 나온 지는 좀 됐죠. 제가 이걸 쓴 지도 한 6, 7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심플해요. 뭐 딱히 뭐가 없습니다. 이 멋있는 남자분이 계시고 뭐 이런 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요거랑 있죠. C타입이겠지. 요즘에 이 C타입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막 이런데 동봉이 돼 있어도 사실 그렇게 잘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 나머지 하나, 요 박스는 되게 미니멀한 픽토그램이 써있는 요 박스는 뭐냐면 이어팁이에요. 지금 이렇게 크기별로 4개, 그죠? 요거를 보면은 좀 두꺼워가지고 이거를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괜히 좀 두껍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끼면은 땡겨가지고 보여드리면 보이죠? 생각보다 인간의 귀가 꽤 깊어요. 그래서 이게 쏙 들어갑니다. 쏙 들어가고, 저 사람은 에어팟 쓰지 않네? 뭐 그 정도 느낌도 줄 수 있고, 가장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JBL이라는 회사의 캐릭터를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이나 스피커 같은 거를 이제 계속 청음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리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은요,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퀄리티의 싸움이 아니라 캐릭터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나이저의 최상의 기종이랑 뱅앤올룹슨의 최상의 기종을 놓고 어떤 소리가 더 좋은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뭐 갈리긴 하겠죠. 누구는 뱅앤올룹슨 더 좋아하고 누구는 뭐 제나이저를 더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떤 퀄리티의 차이 때문일까요? 캐릭터의 차이 때문에 선호도가 갈리는 경우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사실은 최근에 많이 고민했던 건 마크 레빈슨 넘버 5909하고 뱅앤올룹슨 H95의 차이입니다. 이거죠. 끼면 이렇게 돼요. 이것도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인데, 마크 레빈슨 넘버 5909는 119만 원이고 저 H95도 123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이 급쯤 되면 어떤 걸 들어도 되게 좋은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더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마리온 코티아르라는 배우를 되게 좋아하고,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가 있다고 칩시다. 너 둘 중에 한 사람만 데이트를 할 수 있어. 그럼 누구랑 할 거야? 둘 중에 이 사람이 더 예뻐서 이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매력이 있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매력이 있는데 오늘 내가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헤드폰이나 이어폰, 특히 오디오 기기는 특히 그런 케이스예요. 자동차는 우리가 비싸니까 많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오디오 기기를 우리가 취미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조금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JBL 투어 플러스의 경우는요, 제일 좋았던 순간들이 있어요. 메탈이나 힙합을 들을 때,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스테이지 세팅에 최적화된 회사예요. 진짜 경험이 많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콘서트의 스피커 세팅이라거나 대통령 취임식이라거나 되게 유명 우드스탁 같은 페스티벌에 스피커를 세팅하는 회사가 바로 JBL이에요. 그 현장감을 그대로 살려서 정말 대단히 객석을 채우기 위한 세팅의 도 같은 회사.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이런 헤드폰을 만들 때도 그런 자신들의 노하우를 버리지 않아요. 그 캐릭터를 그대로 여기에 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드폰으로 제가 노래를 들을 때도 그런 노래를 들을 때 쾌감이 제일 커요. 제가 들으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걸 열고 끼우면 끼우자마자 연결이 돼요. 게리 멀리건의 나이트 라이트라는 노래. 이 색소폰 소리는 조금 선해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진짜 그 뱅앤올룹슨이나 마크 레빈슨이랑 비교를 했을 때 색소폰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클래식 감상하시는 거, 재즈 감상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섭섭할 수 있지만 베이스랑 드럼이 깔리기 시작하면서 이 헤드폰의 진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무대가 떠오르는 공간감이 생겨요. 정말 좋으면 이렇게 음상이 잡히거든요. 보컬이 어디서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JBL 같은 경우는 무대를 상상하게 한다. 특장점이에요. 좀 시원하게 메탈리카 한번 들어보죠. 마스터 오브 퍼펫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44초 정도 들었잖아요.
처음에 기타랑 베이스랑 막 드럼이랑 막 달리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 정도의 타격감을 가지고 있는 이어폰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리코딩이 된 음원을 들을 때 이 정도로 균형이 잘 세팅된 타격감으로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이어폰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이 나서 그러는데 에미넴 한번 들어볼까요? Lose Yourself 한번 들어볼까 봐요. 오랜만에.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이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소리가. 그러면 이제 플레이리스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 이어폰을 계속 듣다 보면 플레이리스트가 베이스랑 드럼 위주로 계속 가게 돼요. 조금 전에도 Lose Yourself 들을 때 처음에 기타가 나오잖아요. 징징징징징징징 하다가 킥드럼 소리가 쿵쿵쿵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이 몰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어폰의 즐거움은 뭐냐면 내가 늘 듣던 노래를 새롭게 듣게 하고 잊었던 노래를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같은 노래를 듣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새로운 노래를 자주 찾아 듣는 편이어서 옛날 노래를 듣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오늘은 이 노래 한번 듣고 싶네요. Rage Against the Machine 한번 들어봅시다. Killing in the Name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얼마지? 바로 찾아볼게요. 제가 이거 빌릴 때는 24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5만 원?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혜택가로 12만 9천 원이네. 12만 9천 원이면 괜찮은데? 지금 에어팟이 33만 얼마 아닙니까? 프로디지의 Breathe라는 노래가 있죠. 디토 들어보세요. 디토. 제가 디토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미니멀한 일렉트로니카거든요. 제가 그런 느낌을 너무 좋아해서 이 노래도 진짜 좋아하고, 뉴진스 일단 첫 번째,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린다. 뒤에 이 박수 소리, 그리고 베이스의 규모가 달라요. 그러니까 베이스의 볼륨이 다르기 때문에 둥둥둥둥 하고 울리는 소리가 이 곡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곡을 듣는 경험이 달라지는 거죠, 이 이어폰으로 들으면. 그리고 본격적으로 비트가 쪼개지기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이 베이스랑 이 아랫부분, 중저음 부분이 공간감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위에 날카로운 드럼 소리가 쪼개지면서 들리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소리를 만들어주네요. 그게 되게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JBL은 경험에 최적화된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만들 때도 이 음악을 듣는 경험에 최적화된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 세팅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하나 누르면 재생이 되고요, 이렇게 누르면 스탑이 되고, 두 번 누르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세 번 누르면 이 앞 곡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이 왼쪽 거는 노이즈 캔슬링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누르면 톡 트루, 밖에서 말하는 소리가 지금 제 귀로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가다가 커피를 주문해야 돼요. 그러면은 두 번 눌러서 하나랑 뭐랑 주세요 라고 이제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한 번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 저희 사무실에 저기 보면 히터가 있거든요. 계속 우웅 하는, 마치 비행기가 심야 비행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노이즈 캔슬링 하면은 그 소리가 싹 지워집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죠. 먹먹하거나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길 정도의 주파수는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 잘 잡은 것 같아요. 완전히 차단된 것 같은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에는 살짝 좀 가벼운 노이즈 캔슬링이 좋더라고요. 이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누르면 앰비언트 어웨어라고 하는데요, 앰비언트 어웨어는 이 주변 소리들을 다 인지를 해서 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앰비언트 사운드 컨트롤 오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면은 디스커넥티드, 다시 끼면은
커넥티드 이렇게 됩니다. 조작이 되게 편해요. 여기가 딱 누르기 되게 좋은 사이즈. 아마 요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두 개 이상의 이어폰 혹은 헤드폰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분명히 에어팟이나 에어팟 맥스 갖고 계실 거고, 그리고 에어팟 프로든 뭐 1세대든 2세대든 오랫동안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애플이 사악한 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애플의 이코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그걸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나를 더 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 현장감. 두 번째, 베이스랑 드럼이 노래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바로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애플 같은 건 되게 대중적인 세팅을 하기 때문에 팝에 많이 세팅이 돼 있어요. 약간 전자음이 섞인 팝을 들을 때 좀 제일 신나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JBL 같은 경우는 확실히 콘서트 무대를 연상시키는 그런 곡들을 들을 때 너무 신이 나고, 그런 곡이 아니더라도 콘서트 무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락이나 메탈이나 테크노,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고, 마치 세컨카를 드리는 기분으로 JBL 투어 프로 플러스를 들으면서 이 이어폰이랑 요거랑 좀 비교를 해가면서 들으면 같은 곡이라도 정말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아쉬워지는데 이제 반납해야 됩니다.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짱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 더 재미있는 리뷰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